네, 오랜만에 염블리의 비밀노트에서 염승환 이사님을 뵙습니다. 그동안 사실 기분이 좋은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큰 고민은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은 과연 주식을 팔 때일까?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들고 있거나 들어가야 될 때일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진짜 그런 고민하는 분들 팔 많던데. 때는 아직 아니고요.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는 시그널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팔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인데 지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하나가 정부 정책이고 하나가 AI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진행이고 마지막이 그 유동성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돈 풀잖아요. 맞아요. 연준도 금리 인하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끝나야 되거든요. 그 긴축이라 그러는데 그게 당장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아직은 좀 팔 때는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팔 때가 그런 아니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예 그냥 딱 결론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뵈니까 옷이 완전 가을입니다. 네. 좀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가을에 맞춰서 드디어 FOMC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FMC가 이제 금리를 그 예상대로 인하했어요. 25pp 0.25%. 근데 뭐 0.5% 한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예상도 있었지만 그 연준 위원들 중에 그 이번에 임명된 그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 혼자만, 네. 예, 이 사람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투표를 했고 일단 예상대로 25pp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DP 성장률을 올렸어요. 1.4에서 1.6으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오히려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물가는 이제 올해가 3% 유지했는데 내년에 2.4에서 2.6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렸다는 건 연준이 그럼 금리를 크게 내릴 생각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점도표라 그러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죠. 올해 어디까지 금리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원래가 3.9였는데 3.6으로 좀 떨어뜨려 놨어요. 이 얘기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 2번 더 하겠다. 이걸 좀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보고 있는데 뭐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좀 못 줬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성명서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도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용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고용이 조금씩은 꺾이고 있으니까 미리 좀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상황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놀랄 만한 깜짝 뭐 뉴스는 없었고 그냥 예상 그대로 좀 시장이 그 금리를 낮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발언은 사실 조금 이제 증시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금리 인하 하기 싫은데 좀 뭔가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떠밀렸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경제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가에 미친 영향은 좀 일시적이라고 여전히 얘기를 했고 연준의 이중 책무 물가냐 고용이냐 이걸 둘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 시장이 강력하지 않다. 예. 근데 강력하지 않다고 인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험성으로 좀 이제 혹시라도 고용이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미리 좀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관세 때문에 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했고 금리를 한 번에 50bp 인하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보험적인 성격의 인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압력에 대한 질문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정치적 결과의 관점은 아니다 이런 건 했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그 연준 의장 딱 말 들어보면 좀 굴복은 했구나. 하도 이제 주변 여론들이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도 이렇게 꺾이는데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파웰 연준 의장은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어쨌든 통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할 거고 내년 예상은 한 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아래로 간다. 금리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은 아래로 간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유동성 측면에 해당되는 네. 얘기죠. 자, 미국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테슬라 주식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M7 기업들의 시총이 2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시총 3조 달러 넘어서 네 번째 기업이 됐다고 하는데 이 미국 기술주 랠리가 꺾이지 않네요. 이게 대안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아시겠지만 돈은 풀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 네, 돈은 돈 풀리는 풀리는데 거 세 번째. 이 풀린 돈이 아무거나 사진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나은 걸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도 보면 뭐 스타벅스나 이런 나이키 주가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나 어떤 소비 둔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되게 안 좋은데 이쪽 AI는 관세랑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여기가 압도적인 맞아요. 성장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는데 돈이 여기로 계속 몰리는 거죠. 이게 유동성 장의 좀 특징인데 결국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경제 성장 전망도 더 올라가고 이러면 AI만 가진 않아요. 오히려 AI가 좀 식고 다른 게 이제 분산돼서 가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다 고용까지 좀 꺾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자금들이 AI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또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파벳이 이렇게 신고가 났던 이유가 그 이제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제 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항상 1위가 저기 그 챗GPT였는데 이번에 역전했어요. 이 제미나이 프로가 이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챗GPT를 이기고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특히 제미나이 프로랑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렇게 합쳐서 운용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도 AI 활용해서 광고 사업으로 돈 벌고 있고 MS, 아마존도 지금 클라우드로 돈 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만 좀 안 좋아요. 사실 애플만 좀 AI에서 좀 비껴나다 보니까 안 좋지만 근데 애플도 아이폰 출시했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이에요. 뭐 그 예약 판매가 뭐 줄을 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테슬라도 좀 이제 지각생이지만 뒤늦게 이제 랠리에 동참하면서 예, 어쨌든 이제 M7은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 나오면서 계속 좀 질주하는데 조금 뭐 숨고르기는 언제든지 나오겠지만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아직은 좀 딱히 보이진 않는다. 네. 이런 좀 평가가 있습니다. 요즘 뭐 양자컴도 들썩이던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M7 관련해서 아까 지각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 테슬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무 오른 거예요. 근데 아니면서? 너무 오른 건 맞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런 식이죠. 이렇게 뭐 짧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막 이 파도 타시는 분도 있고. 테슬라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를 계속 뭐 그런 분들은 이게 $400든 $500든 뭐 $200든 $300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월 모으는 거예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근데 이제 올랐으니까 예전보다는 주식수는 더 많이 못 사겠죠. 그쵸.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려오면 더 많이 살 수는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정도의 차이지. 테슬라가 2030년까지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에서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 테슬라 가치 80%가 될 것 같다. 로봇을 믿는 분들은 2030년까지 그림을 이렇게 믿고 그냥 일론 머스크랑 동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월 모으는 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다만 이제 약간의 비중 조절이죠. 좀 올랐으니까 많이는 못 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 올라갔던 거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 논란이 좀 있었지만 네. 이제 깔끔하게 접었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이사진에서 그걸 제안을 했죠. 만약에 테슬라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8배 증가하는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러면 8조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이 넘는 시총인데, 잠시 계산이 안 됐어요. 이거를 달성하고 또 조건이 있어요. 로보택시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 이 조건을 갖추면 일론 머스크한테 1조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식으로. 근데 이 조건을 달성해야죠. 근데 일론 머스크 욕심이 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아마 매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여기에 확신을 갖고 네. 이제 됐다. 일론 머스크 복귀했고 저거 괜찮은 전략 같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기가팩토리 그 테슬라 공장인데 여기도 생산 계획을 올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럼 유럽도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닌가 이제 유럽 전기차도.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저는 테슬라는 괜찮을 것 같고 계속 테슬라를 이렇게 그냥 좀 저는 투자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월 모으는 전략이 좀 낫지 매월. 않나. 예. 조금씩 일부분 떼내 가지고 그게 좀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매월 모은다는 게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어렵거든요. 그 확신을 해야만 모을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본 일론 머스크는 망할 거면 진작 망할 사람이지. 맞아요. 예, 절대 네. 망하지 않는 네.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업종으로 보면은 한국과 미국 공히 반도체 업종이 가장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 뉴스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 매수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를 시티증권이 올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소식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주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전히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시티가 목표 주가 올렸고 지금 아마 23일이죠.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고돼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잘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주가 올랐기 때문에 뭐 비중을 많이 실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꾸준히 보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티증권 보고서보다 더 좀 놀랬던 게 마이크론이 고객들한테 DDR4나 DDR5 같은 이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가격을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뭐 우리 이 정도에 주겠다. 가격 제시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일단 이제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30% 인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갑자기 제품값이 30% 뛰면 기업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걸 네. 받아들이는. 근데 그만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수요는 계속 폭발을 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돼요 지금 잘. 공급을 다 줄이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추론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만 계속 했죠. 이제 여기 머릿속에 주입을 하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추론하는데 이 문제풀이 하려면 그 수많은 학습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쌓냐면 저장 장치에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장 장치가 보통 옛날에 우리 컴퓨터에는 다 하드 디스크 많이 썼잖아요. HDD. 요게 서버에 지금도 많이 쓰여요. 근데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저장을 하는데 이것도 공급이 없대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즘에 이제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SSD, 낸드 플래시로 만든 저장 장치죠. 요것도 서버에도 들어가거든요. 요게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지금 수요가 갑자기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역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삼성 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HBM만 좋은 게 아니라 흔히 이제 범용 반도체, 네. 전통 반도체라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요 AI 추론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끝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틱톡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인수에 거의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잖아요, 틱톡은. 근데 중국의 틱톡을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틱톡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 건데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퇴출시키자는 이제 미국의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인수하자. 대신에 이제 틱톡 입장에서도 미국의 가입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럼 이제 경영권은 미국 사업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정부랑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최종 확정은 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미국이 이제 가져가는 쪽으로 아마 이걸 누가 가져가냐고 이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오라클 있죠. 오라클의 CEO 레리 앨리슨이 좀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왜 가져가냐? 그냥 압도적으로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틱톡을 그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미국에 있는 사용자의 67%가 하루 평균 1시간을 틱톡에서 소비를 해요.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67%의 18세, 34세 청년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미국에서만요. 1억 3,579만 명이 이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이거를 이제 좀 미국이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면 표심이 또 젊은 유권층 표심이 자기한테 올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옛날에 비트코인을 이제 옹호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도 자기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또 매체다 보니까 이 틱톡을 좀 이제 미국으로 좀 가져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도 더 이익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좀 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만 내려지면 예, 결국 미국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좀 가져가지 않겠냐.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거 어쨌든 테슬라, XAI도 있을 거고, 뭐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든가 오라클이 좀 유력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수혜 회사들은? 이거를 가져가면 1억 3,579만 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은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인수를 근데 누구한테 누가 할 거냐?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오라클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맞아요. 아마존의 이제 경쟁사로 급부상하면서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에 틱톡까지 인수되면 정말 굉장히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사님 오라클 전망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근데 원래 그 오라클은 그 일단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존재감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워낙 클라우드가 지금 활성화되는데 이제 좀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AI는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오라클도 이런 서비스를 잘해주고, 오라클은 원래 또 기본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많이 가공해서 제공하는 회사인데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그걸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또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그 수주 잔고가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수주 잔고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싼 게 좀 단점이지만 어쨌든 그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틱톡 인수가 이제 결정이 누가 될지 된다?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히토류 기업에 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될지가 궁금해서인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려고 해외 광산 개발에 1조 6천억 원 투자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전에 그 MP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히토류 기업을 국방부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맞아요.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해주셨어요. 근데 아예 이제 이번에는 광산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광산 개발, 히토류 광산이죠. 1조 6천억 투자할 거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투자 금융기관, 뭐 국제개발금융공사하고 또 광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어라이언 리소스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각각 우리 돈으로 8,300억씩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치면 1조 6천억 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일단 해외 광산 개발 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광산 개발 펀드는 당연히 뭐 구리라든가 히토류, 이제 중국이 많이 장악한 이 금속을 이제 채굴하는 그런 아마 이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중국이 이 구리나 히토류뿐만 아니라 많은 광물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런 광물들은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가 그 F-35 같은 첨단 전투기에 히토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뭐 다양한 모터들, 로봇에도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작게 만들려면 연구 자석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 연구 자석을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한데 그 히토류를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공급 안 하잖아요. 로봇 못 만듭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에 앞서서 이런 공급망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 시대 열리는데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 차단해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히토류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P 머티리얼즈 투자했던 거고, 펀드 조성해서 더 많은 광물 자원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MP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또 나오겠죠. 지분 투자할 수 있는 회사. 호주에는 그 라이나스라는 기업이 되게 유명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이나스가 갖고 있는 그 히토류를 가지고 제휴맞에서 그 연구 자석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JS 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요 기업들이 다 히토류 이제 관련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큰 사이클로 보고 안보 목적이 들어갔잖아요. 좀 계속 우리가 히토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한 종목과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대표주 상승폭 두드러졌는데 이 중에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뭐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지금 한 2주째 그냥 랠리를 좀 이어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괜찮았던 게 디스플레이 업종,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좀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중국 규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수혜가 예상될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왔어요. 맞아요. 요새 네. 위성 인터넷 관련된 수주들도 나오고 있어서 우주항공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 또 열리니까 아무래도 K관광이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역시 그 뭐 백화점이라든가 카지노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카지노 백화점 쪽도 한번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카지노 백화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미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이제 보고서는 그 IM증권의 고유영 연구원님이 범용 컴포넌트로 확산되는 AI의 온기라는 이제 제목인데 흔히 그 MLCC라 그러죠. 이제 그 이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 아주 좁쌀만큼 아주 작은 건데 눈엔 잘 안 보이죠. 근데 요게 이제 전류를 제어해주는 그런 이제 그 부품이라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없으면 사실 전자제품은 가동을 아예 못합니다. 예,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선도 기업의 가동률이 90%까지 지금 풀가동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LCC들이 이렇게 좋았던 시기가 2017년, 2020년 그때 2017년은 서버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져가지고 네.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이제 전장 부품들이 막 공급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MLCC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좋은 거는 결국 AI 같아요. AI 그 데이터 센터에도 MLCC가 고용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수혜를 내년까지 받을 걸로 보고 있고 그 5G 스마트폰이 MLCC 탑재량이 그 4G 스마트폰보다 1.3배 정도 된대요. 근데 일반 서버랑 AI 서버랑 비교를 하면 일반 서버 대비 AI 서버의 MLCC 탑재량은 네.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많이 지으면 MLCC 당연히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입장이고 한국에는 이제 대표 기업은 삼성전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 받았잖아요. 테슬라가 하는 사업은 뭐죠? 로봇도 있죠. 거기에 자율주행. 그럼 거기에도 MLCC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삼성전기가 테슬라 또 공급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아마 수주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론했던 기업이 대덕전자랑 아모텍이란 기업이 있는데 대덕전자는 기판을 만듭니다. 좀 이제 PC 같은 데 들어가는 큰 기판인데 이 기판도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해줬고 이 기판은 또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가거든요. 대덕전자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모텍은 그 MLCC 아까 삼성전기처럼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이런 서버용 MLCC를 양산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아마 MLCC를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MLCC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니까 이 낙수 효과를 계속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삼성전기, 대덕전자, 아모텍 여기에 대해서 이 AI 온기 또 자율주행 온기가 퍼지면서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냉기보다는 온기가 네. 좋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연블리의 비밀 노트는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오래전에 궁금했던 10만 10만 전자. 전자의 꿈. 네. 이번엔 달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올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내년까지 본다면 가능도 하다고 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HBM만 좋은 게 아니라 AI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까지 좋은데 원래 삼성은 HBM을 잘 못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사이클에서 삼성이 더 수혜를 받을 수도 네. 있고